우리가 오늘 앵글러 모션을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각 운동이라 하는데 앵글러 각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모션은 운동이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anyway 어떤 기준점이 이게 라인이라고 합니다. O가 이 기준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L이라는 이 라인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 앵글러 모션.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앵글러 모션에서 이 포지션은 어떻게 define 되는, 나타내느냐, specify 되는 거 하면은 기준 L0의 선으로부터 이 L이 어떤 각도로 있느냐, 세타, 각도 앵글 세타로서 저 L이라는 라인의 포지션이 스페시파이 정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타는 앵글인데 기준 L0와 운동하는 회전 운동하는 L 승가의 그 포지션은 세타로 나타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앵글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예? 앵글러 포지션. 예? 디멘전은 라디안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기준은. 예?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앵글러 벨로시티 of line L relative to L0 합니다. 이 라인 L의 L0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angular velocity of L은 어떻게 define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is defined. 이 수학하는 친구들 있어요. denoted by omega. okay? 이건 오메가로 읽습니다. 그릭 레트입니다. 그릭 레트의 제일 마지막 레트, 끝자리 레트가 오메가라고 하고요. 이거는 로우 레트네. 이렇게 소문자라고 하고 대문자는 오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런 그릭 레트는 알파벳하고 달리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A에 해당하면 영어 A에 해당하는 게 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나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오메가입니다. 이는 angular velocity of line L relative to 이 L0 기준 라인에 대해서 이 회전하는 이 L의 angular velocity는 우리가 각 속도라고 하겠네. 이거 각 속도, 앵글러를 각이라고 우리말로는 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는 d 세타 divided by dt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갖다가 우리가 angular velocity라고 하고요. 그다음 angular acceleration of L relative L0 이는 defined 되는데 이 책에는 알파라고 나네. 제일 끝자리로, 제 첫자리로 나네. 알파와 오메가요. 이래 이야기하는데, 알파라고 나타내고요. 우리가 by definition은 angular velocity rate of chang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ngular velocity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d theta of dt로 define 되었으니까, 다시 again, 이것을 derivative dt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d 스퀘어 d 제곱 세타 나누기 dt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수학으로 부호로 나타내고 이거는 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거요. 그래서 디멘전은 앵글러 포지션은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냈다 하면은 앵글러 벨로시티는 어디에? 라디안에다가 퍼 시간으로 어떻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앵글러 엑셀레이션은 라디안이요. 나누기 s 제곱으로 타임 스퀘어로 나누어주면 그것이 각 단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application field, engineering field. 우리가 공학적인 현장에서는 라디안 퍼 세컨드 이런 말을 갖다가 쓰지 않고 어디 갔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레볼루션이라고 디그리를 갖다가 라디안을 안 하고 레볼루션이 뭐요? 응?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겠나? 응? 회전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내가 지어낸 말인가? 네? 로 나타냅니다. 포지션은 회전수로 나타냅니다. 한 바퀴 돌면은 실험 2파이가 됩니다. 원 레볼루션 그러면은 라디안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응? 그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라고 하고요. 디그리로는 또 다른 서비싱 다른 데서 디그리라 가지고 36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링 필드에서는 한 바퀴 돌았다 하면 360도 뺑 돌았다는 소리고 라디안 2파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는 그로써서 나중에 앵글러 벨로시티는 RPM이라는 단위를 현장에서는 씁니다. 오케이? RPM은요, Revolution per Minute. 1분 동안에 몇 분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라든지 항공사에서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이렇게 씁니다. RPM. 자동차 엔진에도 앞 타코미터가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 RPM이라고 뭐가 있나요? 타코미터 알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가해가지고 운전하는 친구 있어요? 어? 없어요, 이게. 아버지 옆에 차 타고 다니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에 다 데려다 주고 했을 텐데 옆에 운전한 거 옆에서 안 봤죠? 어?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자동차 계기판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RPM 오늘 보세요. 곱하기 해가지고 뭐 1000 RPM 오늘 자동차 잘 보실 수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바늘이 가지고 위 돌아가는 거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 있고 자동차마다 대부분 다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RPM이란 말이 있는지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우리가 X축, Y축, Z축에 우리가 유닛 벡터 I, J, K라고 우리가 기지 벡터 크기가 1이고 각각 I, J, K는 각각 X축, Y축, Z축에 딱 붙어있는 그 방향으로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유닛 벡터의 타임 데리베이티브 di divided by dt는 이런 거 우리가 했을 때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제로 했습니다. 다시 하면 이 시간에서 어떻게 변하는 변화율인데 ijk는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로 그 변화율은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벡터 캘큘러스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rotating 유닛 벡터. 만약에 이 L이라는 이 직선이 이는 포지션 세타에 있는데 이 L에 붙어 있는 유닛 벡터를 내가 E라고 하겠습니다. 이 L에 붙어 있는 유닛 벡터를 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이 벡터는 L에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오케이? 로테이트. 그래서 로테이팅 유닛 이 벡터가 어떻게 되냐? 이 좀 크게 그릴까? 내 마음이야. 이런 눈에 보이려고. 오케이? 다시 그림을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삐딱한 거 싫어하죠? 기준을 갖다가 왜 이래 딱 이래 잡을까? 수평으로 잡을까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습니까? L 있는데 L 따라서 이게 E. 오케이? 이 벡터의 포지션을 세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L 대신 이제 이 벡터로 합시다. 앞에 L은 얼마든지 긴 게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단위 크기가 1인 이 벡터가 L 속에 붙어서 로테이팅 합니다. 라인이 로테이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타임 데리버티브 오버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D 이 벡터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인베스티게이터 조사 수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이렉션 오브 E는 유닛 벡터는 relative to reference line L조로에 어떻게 세타 앵글로 그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rate of rotation of 이 벡터가 L0의 기준으로부터 로테이트 합니다. 오케이? 그때 앵글 벨로시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메가 이꼴 d 시타 디바이드드 바이 dθ인데 다시 타임 데리버티브 오브 E는 이렇게 우리가 리미터 라피탈린드 델타 t approach to 0 이렇게 E에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E에 t 나누기 델타 t로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간 델타 t가 이거는 임의의 시간 t일 때 앵글러 포지션이 세타 t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게 로테이팅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 E라는 벡터가 세타 t 플러스 델타 t 시간에 이 앵글러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E의 시간 t 때의 포지션이고 이거는 E의 시간 t 플러스 델타 t의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앵글러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t 플러스 델타의 유닛 벡터 마이너스 이 t는 뭘 의미하느냐? 그런 내 같은 크기 1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델타 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이게 우리가 리미터 델타 T가 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E로 해서 이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죠? 그리고 이 유닛 벡터 이 t와 유닛 벡터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사이의 이 앵글은 우리가 델타 세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세타와 델타 세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 E는 다시 하면 델타 E는 앞에 있는 이 분모네요. 이 유닛 벡터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이 t 벡터의 인터브 체인지인데 체인지는 어느 시간에 during 델타 t 다음에 대한 이 델타 E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E 벡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 벡터는 내가 다시 어떻게 나타낼까? 델타 E 벡터는 내가 이렇게 나타내. 여기 이 T 벡터에 이 델타 E 벡터로 방향을 하는 요 방향으로 하는 유닛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E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n이라는 노르말, n means 노르말입니다. 수직이라는 건데, 그는 벡터를 갖다가 유닛 벡터 크기 1이라고 하면, 이게 크기 1이 있으면, 나도 그렇네. 이게 1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뭔가 스케일 메이크 센스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한쪽에는 1을 갖다 이만큼 크게 해놨고, 이걸 갖다 1이라고 하면은 완전 어거지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 델타 E 벡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델타 E 벡터의 크기에다가 방향이 어느 거야? 저 델타 E 벡터의 방향으로 유닛 벡터를 n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Make sense?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야? 요 델타 E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벡터는 아까 전에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단위 벡터라 했으니까 1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를 이루고 있으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오메트리. 삼각형인데 두 변을 같은 삼각형을 갖다가 영어로는 아이소셀레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하는데 변이 두 개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주는 교육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 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2 곱하기 2의 크기에다가 두 사이가 사인 델타 시에타의 디바이더 2 이렇게 이거로 이 값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 이건 1이지만 이게 이 있으면 1입니다. 크기가 1입니다. 오케이? 1이라면은 요 거리는 요 반을 딱 자르면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각도가 얼마야? 2분의 델타 세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야? 1 곱하기 사인 요 값입니다. 그렇죠? 이게 몇 개야? 한 개 있고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요 사이 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가 1이니까, 예? 이가 1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델타 E는 어디 왔나? 이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2 사인 델타 세타 나누기 2가 되고 어디에 방향이 어디라고요? 델타 E 방향의 어떤 유닛 벡터 n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로 우리가 다시 이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리미트 델타 t가 제로 어프로치 하는데 델타 e는 이게 어디 갔네요? 사인 델타 세타의 나누기 2 나누기 2분의 또 델타 세타가 되고 델타 t 델타 세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하면 n 이렇게 됩니다. n 좌우지간 이게 여러분들이 릴레이트 시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예? 2분의 세타. 그런데 델타 t가 제로에 어프로치 하면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배울 때 이 사인 2분의 세타, 델타 세타 나누기 2분의 델타 세타인데 델타 t가 제로에 가면 델타 세타도 어디에 어프로치 합니까? 제로에 어프로치 합니다. 그렇죠? 제로분의 사인 제로 이러나 하면 이건 어디로 간다? 1로 갑니다. 이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 1로 가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는 더 작아지니까 d세타 dt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n 안 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노멀 벡터 n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팅 유니트 벡터는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포지션이 앵글러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대한 레이트 오브 체인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뭐라고 디파인 했나요? 앵글러 벨로시티라고 디파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요. 오케이? 방향은 어디야? n이야. 오케이? 근데 n은 뭐냐? 유닛 벡터인데 that is perpendicular to
이 벡터에 이게 결국은 이 n 벡터는 이게 작아지고 작아지면 이건 어디로 가느냐? 요 벡터에 수직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프로치가 됐죠. 이렇게 이 벡터에 노멀한 벡터가 되는 at time t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림을 다른 그림을 어떤 L0와 여러분 기준이 있는데 이 벡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크기가 1입니다. 오케이? 이 벡터인데 d 세타라면은 n 벡터는 여기에 수직인 벡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 수직인 벡터가 이 벡터 수직인 n 벡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rotating 유닛 벡터 E는 저런 이 벡터의 수직인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앵글러 벨로시티가 된다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예제 여러분 책 example 13-8 보겠습니다. 앞에 한 반에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출석만 체크하고 왜 도망가느냐 지 스스로 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학점 F 받아가서 겁이 나가지고 내 방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이름이 무엇인데 마음이 굉장히 심약해. 오케이? 이게 자기 영어 못했어. 영어 말 하는 거 못 알아들어서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영어로 못 알아들으면 실은 우리가 데프트라고 합니다. 영어의 기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에 네 책은 읽을 수 있냐 물어봤는데, 책을 또 영어로 못 읽으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블라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마입니다. 두 개 다 하게 되면 나 뭐라 하겠습니다. 미카엘은 어느 수준인가? 좌우지간한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영어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있는 영화가 좀 다를지도 로터 오브 제트 엔진, 비행기의 항공기,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항공기 몰라도 되겠네. 어디 터널 가보면요, 장대, 저 친구 딱 거기 던데네. 터널 가면은 제트 터빈 엔진이 있습니다. 뭐냐? 터널에 발생하는 차량 매연을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게 엔진이 있습니다. 그게 제트 엔진인가 모르겠는데 한 터보 엔진이라고 해요. 강력한 전기로 회전하는 그 엔진이 여러분 고속도로 터널 위에 가면 쫙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로터 오브 제트 엔진, 터보 엔진 인 터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is rotating at 10,000 rpm. 속도가 10,000 rpm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아까 전에 RPM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Revolution per minute. 1분간에 10,000번 돌아가는데 when the fuel is shut off. 이건 항공기가 근데 조종사들이 활주로에 착륙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터미널을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동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으로 해서 그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탑승 그게 딱 들어오고 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땡 하면서 이제 일어서도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딱 엔진이 탁 꺼집니다. 이제 딱 비행기가 엔진 탈. 그때 fuel is shut off라는 엔진에 fuel 하는 것 같은 스위치를 껐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fuel은 제트 엔진이 계속 워킹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주입돼야 되는데 그 원료를 다 껐다는 그때 10,000 rpm 딱 끄는 순간에 10,000 rpm인데 그다음 the ensuing angular acceleration이 마이너스 0.02 오메가라고 되는 거예요. acceleration은 어디에 해당이냐? angular velocity에 depend on 하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게 마이너스면 또 뭡니까?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어떻게 angular
엑셀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해서 우리가 디셀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제트 엔진이 돌아가는 게 딱 스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저자는 스탑했을 때가 아니고 레볼루션이 RPM이 만 RPM에서 1000 RPM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떨어진다면 줄어들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물론 엔진이 완전 스탑될 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RPM이 제로 될 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anyway, 이런 문제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ngular acceleration은 이 장어준 우리가 by definition에 해가지고 angular acceleration은 알파는 d 오메가 나누기 dt로 이렇게 definition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제는 angular acceleration은 angular velocity의 어떤 function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0.02 오메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문제를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다시 d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by separation variable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0.02 dt 이게 양쪽에 dt를 곱해주고 오메가를 나누어주면 이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됐습니까? The same thing입니다. both side야. 어떻게 할까? 인테그레이션, both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t가 pure shadow party라 t를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때 오메가가 어떻게? 만 RPM으로 앵글러 벨로시티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메가가 어떻게? 1000 RPM 될 때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구해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RPM 11,000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앵글러 벨로시티는 뭐라고 했어요? 라디안 per s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ractically 주어진 이 RPM을 우리가 라디안으로 컨버전 변환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 RPM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1 RPM은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도는 것은 1 revolution 그런 건데 1분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바퀴 도는 것은 2파이 라되고요. 한 바퀴 도는 것은 리브 레볼루션. 그 다음 1분은 미니는 60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데 30분의 파이 라디안 per s가 1 RPM의 벨로시티 라디안 per s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 1000 RPM에 파이 나누기 30 곱해주고 여기도 어떻게 1000 RPM에 8분의 30 곱해주면 인테그레이션 됩니다. 이 인테그레이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가리즘 놓습니다. 내추럴 로가리즘 놓고 하는 것들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블라블라해서 이 t를 여러분 determine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keep in mind angular motion 했고 rotating unit vector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normal and tangent component 우리가 어떤 물체가 포인트가 P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P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커브리는 이 곡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플래너 모션 이 평면에 있는 곡선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모션을 공부했고, 커브리니어 모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때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IJK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반 커브리니어 모션은 세 개의 방향의 각각의 스트레이트 모션의 무엇이라 했어요?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다시 again 3디멘셔널 이 모션 아닌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커브리니어 모션에서 우리가 국한해서 다시 3디멘셔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요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래너 모션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포인트 P가 P의 임의의 시간 T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 포지션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의 어떤 이걸 갖다가 운동하는 라인을 갖다가 우리 개념 패스트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패스. 자, 운동 궤도입니다. 궤도에 벗어난 임의의 어떤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무데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O점에 대해서 이 PT의 포지션 벡터를 갖다가 내가 R 포지션 T로 나타내겠습니다. 저 패스라인, 저는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 포인트 P가 임의의 시간 T에 저 위치하고 있는데, 그때 포지션은 여러분이 정하는 어떤 O점으로부터의 포지션 RT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운동하는 무체가 어디에? P가 예를 들어 T 플러스 델타 T는 이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을 때 여기에 있는 포지션 벡터는 RT 플러스 델타 T로 포지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velocity over 이 P의 velocity는 다시 이렇게 나와요. dRT divided by dt로 우리가 velocity였습니다. 우리가 velocity는 프레임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그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는 어느 오점을 기준으로 하냐가 해서 그 속도는 가속도는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정하든지 간에 이 RT가 위치 정할 때마다 달라지겠지만 그 velocity는 어떻게? 어느 점을 정했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리미터 델타 T가 어프로치 제로 할 때 이렇게 RT 플러스 델타 T 포지션 벡터 마이너스 RT 벡터 델타 T로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두 벡터의 차이는 우리가 나타냈냐?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여기 가는 요 벡터입니다. 이게 델타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벡터 마이너스 이 벡터가 요 벡터가 됩니다. 델타에. 오케이? 빨간 델타 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제로에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델타 T에 델타 R 벡터, 이게 R 벡터입니다. 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PT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measure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O'인데 이 O'은 이 운동하는 패스의 상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으로부터 T 시간 T일 때 어떻게 했냐? 이까지 트래블 이거 디스턴스를 S로 표시합니다. S. 저 P는 다시 O'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 S만큼 매저 측정하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 델타 L, R 이 빨간 요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벡터를 갖다가 이 벡터라고 우리가 유닛 벡터
요게 크기가 1보다 크다면 이게 E가 여기 요거보다 작은 게 유닛이 되고 이 값이 아주 작은 거면 E는 어떻게? 렐레티브 이렇게 크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우전 이 방향의 dr 벡터의 방향의 유닛 벡터를 E라고 이야기하면은 PT와 P 타임 T 플러스 델타 T 시간 델타 T 사이에 여행한 이 거리를 우리가 델타 T가 작은 델타 S로 표시하겠습니다. 예? P가 이 O'로부터 S 거리만큼 떨어져가 있고 PT와 P 타임의 T 플러스 델타 사이의 이 거리는 델타 S로 나타냈다면은 다시 델타 R 벨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미터 델타 R 델타 T가 제로에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면은 델타 S 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방향이 어디에? 이 단위 벡터 E고 크기는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미터 델타 S E 벡터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델타 T가 아주 짧은 시간에는 더 짧아지면 제로에 어프로치 하면은 이것도 제로 되고 이것도 제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로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디퍼런셜 S 나누기 DT라고 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미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벡터는 어디로 가느냐? 이 P점에서 이 델타 T가 작아지면 델타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벡터는 어디로 가느냐? 이 P점에 이 패스에 어디로 가느냐? 탄젠트한 유닛 벡터가 됩니다. 이게 내가 아까 그 전에 뭐야? 노멀 앤 탄젠셜 컴포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3-6에 탄젠트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패스 라인의 탄젠트 접선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는 우리가 다시 이거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에서 이거 어떻게 표시했나요? V 그렇죠? 어느 방향이냐? 탄젠트 방향의 벨로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선 운동하는 패턴에는 물체의 속도는 오케이? 어떤 방향이냐? 패스 라인의 이치 패스 라인의 탄젠트 방향이 되는 것이고 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속도는 패스 라인에 각각 접선 여기 순간에서는 속도가 어느 이쪽 방향이고 어떻게? 그다음에는 이 방향이 속도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그러면 다시 acceleration은 저 운동 acceleration은 우리가 dv dt 예? 이게 acceleration definitio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는 속도는 v의 탄젠트 방향 et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는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에서 앞에 깨납니다. 앞에 텀을 미분하고 dv dt et를 그리고 플러스 v 곱하기 d et divided by d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탄젠트 방향은 여기 어떻게 패스 라인 탄젠트라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패스 라인에 탄젠트한 저 유닛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아까 전에 로테이팅 유니트 벡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유니트 벡터인데 크기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로테이팅 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세트 요 P에서 임의의 여러분 기준의 어떤 선에서 이걸 각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T. 탄젠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세타만큼 앵글 포지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여기 있는 이 T는 시간의 변함으로써 어떻게 로테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탄젠트 유니트 벡터의 DT는 우리가 아까 전에 D 세타 DT EN으로 아까 전에 이 탄젠트 벡터의 다시 노멀한 벡터 성분 EN으로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로테이팅 탄젠트 로테이팅 유닛 벡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N은 뭐냐? 이 T 벡터에 다시 노멀하는 수직 벡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탄젠트 패스 라인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로테이팅 유닛 벡터에서 우리가 저렇게 저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두 번째 텀은 이렇게 유행하십니다. dv dt et인데 이거는 뭐야? v가 있고요. 이게 뭐라고 나타내냐? d 세타 나누기 dt의 en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노멀 벡터. 그러면은 엑셀레이션은 운동하는 패스 라인의 탄젠트한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그 탄젠트 방향의 노멀한 두 방향으로 엑셀레이션을 디컴포지트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크기에 따라서 엑셀레이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방향. 그래서 탄젠트 컴포넌트와 노멀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시간 t에서 탄젠트 방향에 노멀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연장하고요. 시간 t 플러스 델타 t 시간에 탄젠트 방향에 노멀한 선을 연장하면은 어디서 만나느냐?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오케이? 커브처가 있다면은 여러분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임의의 포인트에서 여기 수직되는 수선을 갖다가 쭉 꺼면은 이것들은 둘이서 영원히 어떻게?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냐 공률이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커브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률이 있으면은 그 공률에 각각 탄젠트한 방향의 노멀한 방향을 만나면 어느 선에 만납니다. 그때 이 만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순간에 instantaneous radius of curvature of the path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 공률의 순간 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있지 포지션 위치 시간에 따라서 이 값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제너럴한 공률 운동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세타면은 나중에 이 값을 우리가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 각이 우리가 d 세타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델타 t가 짧아졌을 때 요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ds라고 표시했거든요. 이 ds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트리고메트릭 지오메트리에 하면은 삼각함수에 되면 저 ds 우리가 호의 길이는 instantaneous radius of curvature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공률 반경 곱하기 사이가 d 시타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벨로시티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다시 벨로시티는 이걸 갖다가 어디로 나누죠? dt로 나누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벨로시티입니까? 스칼라 밸류가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속도라 해야 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앵글러 모션에서 d시타 앵글러 모션의 레이트 오브 시간의 체인지를 하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d세타 나누기 여기 있네요. 오케이? dt는 다시 하면 v 나누기 로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시키겠습니다. 대입시키면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dv dt et에 플러스 로우분의 v 제곱 e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나서는 at et 플러스 an en으로 합니다. 엑셀레이션은 패스라인의 탄젠트한 엑셀레이터 성분과 그 탄젠트 라인의 노멀한 크기, 노멀 성분, 크기 성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것들은 각각 단위 유닛 벡터인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퍼펜디큘러 한 거고요. 그러면 엑셀레이션의 이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방향과 노멀 두 방향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T는 뭐라고요? dv 나누기 dt요. AN은 okay? v 나누기 로우, v 제곱하는 로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만약에 이는 임의의 이는 곡선하는 운동이 아닌 여러분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하는 데 보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빅 서클 트랙을 갖다가 어디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R 반경이 R인 빅 트랙 서클입니다. 원형 경기장을 어떻게? 여기서 회전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타로 나타나.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얼만큼? S. 오케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P가 시간 뺑뺑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돌고 있으면 이미의 S 이 거리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면 실험실에서는 여러분 센트리퓨지라는 거 알아요? 속으로 실을 막 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회전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까지는.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는 오토바이 경기장을 갖다가 여러분 설계를 해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시빌 엔지니어니까. 그렇습니까?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벨로시티는 아까 전에 ds 나누기 dt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dt, s가 뭐라고요? r 세타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dr 나누기 dt 세타 곱하고 더해서 r 곱하기 d 세타 dt입니다. 오케이? r이 크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서클을 하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는 로우가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 거리 인스테니어스 라디우스라고 저 커브죠. 저 값이 로우가 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원형인 데서는 이 R은 저게 로우 택인데 뭐라고요? 콘스탄트합니다. 그렇죠?
일정합니다. 크기가 일정한 것은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응?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회전하는 앵글러 모션의 앵글러 벨로시티라고 우리가 디파인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는.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봅시다. 원형 운동을 하면 AT는 이거 보세요. dv dt입니다. 다시 액셀레이션. dv dt는 V는 뭐라고 해요? R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gain 다시 A 탄젠트는 dv 우리가 액셀레이션 탄젠트 써보니까 만약에 이런 회전 운동을 한다면은 d dt인데 V가 뭐라고요? R 오메가야. 오케이? R 오메가입니다. 그죠? 다시 미분하면 여러분 제대로 하면은 dr dt 오메가 플러스 r d 오메가 dt 이래 됩니다. 회전 운동은 서클로 완전 원형 운동은 R이 콘스탄트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돼? 제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R 되고 앵글러 벨로시티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앵글러 엑셀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크기 엑셀레이션 노르말 방향의 크기 AN은 V 제곱 나누기 로우였는데요. 원형 운동을 하면 이게 뭐야? 인스테니어스 순간순간의 회전 방향이 어떻게? 일정한 회전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R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회전하는 벨로시티 V는 또 뭐였습니까? R 오메가였나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거 어디로 갔나? 오케이? R분의 1, V는 뭐야? R 오메가였습니다. 이것이 제곱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서로 R 나누면 하나 남는데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회전 운동하는, 서클로 운동하는 데서는 이 스페셜리 이것이 이렇게 변하고 노르말 성분은 어떻게 하죠? 아까 전에 탄젠트 성분은 알파로 나타내는데 이거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앵글러 모션을 해서 여러분 머리가